북구대.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입니다. 네, 전 강호입니다. 어저께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 시간에 또 여기 와 있네요. 네,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하루 만에? 어제 또 생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네, 실시간 방송. 실시간 방송하고 집에 가서 아주 또 공부를 좀 했습니다. 아, 공부하셨습니까? 제가 실시간 방송했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화질이 안 좋아요. 지금 이렇게 하지. 화질이 안 좋아. 그래서 보는데. 카메라로 해야 그래서 어저께 중요한 수업인데 지금 이 카메라라는 건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실시간 할 때 카메라를 웹캠을 사가지고 따로 여기서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원래 캠이 있어야 돼요. 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카메라를 있어야지. 사가지고 컴퓨터 내에서 실시간 방송을 해야지 그 그렇죠. 시청자가 보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화소가 좋아야 돼. 또 해본 경험이니까. 캠 하나 딱 다뤄놓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에다가 투자를 하면 또 투자를 하면서 실시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이크도 좀 이렇게 지금 요즘에 제가 불만인데 잡음이 좀 많아요, 마이크가. 잡음이 없는 깨끗한 마이크로 그 마이크 간단히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20만 원 주고 사왔거든요. 마이크 이게 쓰는 거예요. 카메라 자체에 이렇게 스폰지 껴가지고 있어요. 네네. 스폰지로 돼 있는. 네네. 그것도 괜찮던데. 여기도 스펀지 있습니다. 근데 이만해 한 깁니다. 길이가 제가 끼는 게 아니라 네네. 여기에 카메라 자체에 껴 있어서 여기 얘기를 하면 그대로 네네 맞아요. 스펀지로 해가지고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화질면도 생각해보고 어저께 진짜 제가 드린 강의가 네네. 좋은 거니까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첫 번째 어저께 그 이제 역수학자 이제 프로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프로 과정.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읽어보시겠습니까? 불교란 네. 집착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고 네.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며 서양식으로 이야기하면 정신 치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란 종교는 정신 치료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석가모니가 왕자였잖아요. 그렇죠, 왕자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 누릴 거 다 가진 사람이죠. 돈도 있고 뭐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굉장히 마음속은 어떻게 했냐면 불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기 위해서 고행을 했던 거죠. 그렇죠. 보리수나무에서 아니 뭐 돌아다니면서 진짜 힘들게 고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높으신 분이 그게 우리 인간 일반 사람들 볼 때는 우리가 돈 좀 있었으면 권력 가졌으면 뭐 다 가졌잖아요. 다 버리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런 궁극적인 그 생로병사라고 해서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가는 거를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까 해서 해결책 가져온 건데 일종의 이게 현대 사회 사람들이 가진 그런 질병이다 이거야.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 건방질지 못지만 관장님이 볼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정상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비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이상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느낌이에요. 그거를 이제 보이니까 네네. 사람들은 멀쩡한데 옛날에 다 멀쩡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 고통과 스트레스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겉은 되게 행복해 보이지만 다 전부 다 뭐랄까 얼굴이 어둡다라는 거지. 또 거기에 또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네. 그 사람의 어떤 그 고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고민이 뭐 저도 고민이 있고 다 고민이 없죠.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이 명량에 들어서 공부하고 종교를 공부한 이유가 뭐냐면 그 천주교식으로 얘기하면 현실 세계에서 천국에 가고 싶은 거죠. 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 죽어서 가는 것보다 현실 세계에서 가고 싶고 그 희망을 갖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관장님 불교 공부하시니까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그냥 딱 일단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네, 어려운데
또 공부를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뭐 이렇게 같이 명리학하고 같이 하는 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해도 쉽고 또 뭐 또 많이 그 자료를 많이 주시니까 그 자료 통해 가지고 공부하니까 자료를 예를 들어서 많이 주면 너무 많다 보니까 못 하거든요. 솔직히 책 하나 줘도 읽기 힘들거든요. 그때 그런 부분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지금 이게 썸네일 만드는 거예요. 썸네일 만드는 게 뭐냐면 화면 영상 했으면 여기 보시. 첫 부분. 예, 그래서 어저께 예를 들어서 그 자극이죠. 실시 어저께 한글로 바꿔볼까요? 변화를 해볼까요? 실시간 방송 이후 인터뷰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누가 눌러가지고 화면을 글씨를 크게 늘리고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그나마 젊은 건데 이 명리학에 대가들이 많아요. 그러겠죠, 많겠죠. 명리학 대가들이 많은데 이런 기술은 없어요. 그렇죠. 이 앞에서 나와서 하는 기술도 없고 칠판에다는 할 수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편집하는 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게 뭐냐면 세상과 소통하는 기술이에요. 그렇죠. 소통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 실시간 방송 이후 인터뷰 저렇게 뜹니다. 네, 이렇게 뜨죠. 그러면 이제 썸네일 뜨면서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거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가나님 제 말이 유튜브 지금 저 유튜브 보고 있었거든요. 다른 거 이거거든요. 만나 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손에 다 가능성을 가졌단 말이야. 이 손에서 뭐든지 창조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교라는 거의 가장 핵심 또 뭐냐면 내 손으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준 능력이야. 창조 능력이야. 그래서 오는 게 영감이고. 그렇죠. 영감이 번뜩이 통해서, 오면서 영감이 오면서 그걸 내가 내 안에서 영감을 통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야.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궁극적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계속 뭐예요? 달라. 해달라. 이거 만약에 모르면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그럴 거 아니에요. 전화해서. 그렇죠. 저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근데 이거 한 줄 아는 사람들 아니 배워서 하세요. 더 나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세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잘 알면 직접 하지. 직접 하시죠. 아니 진짜로요. 그 똑똑하신 분이야 직접 해야지. 사람들이 오히려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눈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 자체가. 그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요 나이 드신 분들 있고 이제 특히 50대가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50대가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거든요. 그렇죠. 40대 후반, 50대. 예, 그럼 그 50대 후반이 이끌어 나가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게 좀 이게 심각한 얘기지만 쿠팡의 김버섯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자기 사업하겠다고 별 하다 보면 안 되는 일이 많지만 사람들이 비난을 한다고. 근데 이 사람은 일자 창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응원 안 하고 다 뭐예요? 비난만 하네요. 비난만. 그래서 기업 비난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야. 근데 어차피 그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직원들, 일반 사람들이 거기 회사를 다니면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진짜 어려운데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팔아서 40조 영업이익이 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거든요.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 나가서 우리가 한국이란 그 삼성전자란 그 타이틀대로 지위가 올라가고 돈을 벌어들인 건데 언제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로 태어나가지고 분기에 40조씩 벌어본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40조면요 웬만한 회사 나라에서 북한도 운영 못하는 돈이에요. 운영을 관리 못하는 돈이에요 자체.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돈을 벌어서 이제 좋은 데를 많이 써야 되는 게 뭐냐면 투자도 좋은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투자를 안 하거든요. 어디다 투자하는 사람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외국에 놀러 가는데 투자하지 않나요?
아니 쓸모없는 아파트에 투자하잖아요. 아파트랑 부동산에 투자하잖아요. 지금 오늘 뉴스 나오는데 공장들이 땅 좋아하시잖아요, 사람들이요. 지금 공장이 나오면요, 공장 아무도 안 사요. 왜? 공장 끝났거든요. 대한민국이 뭐가 끝났냐면 제조업이 끝났어요. 어디랑 경쟁해서 안 돼요? 중국하고 경쟁해서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 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역술학자는요, 경제에 대해서도 무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제 지금 이렇게 제조업이 붕괴된 상황에서 지금 40대, 50대, 60대들이 이제 제조업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없다라는 거지, 자체가.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기존에 이제 40대, 50대들이 이렇게 해. 그런 건데 젊은 애들이 그걸 보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새롭게 변신해야 돼요. 변화하지 않으면 죽어요. 제가 지금 맨날 관장님하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운동이라는 것도 어떤 협회에서 있는데 협회가 지금 썩었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컬링 팀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컬링 뉴스 나오는 거 보셨어요? 어떤 내막이 어떤 거예요? 컬링 내막이 뭐였어요? 관장님? 아니 스포츠 하시는 분 컬링 모르시죠? 컬링 알죠. 근데 지금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그런 문제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예, 지금 그 뉴스에 나와서 지금 컬링 대표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뭐냐면 부당한 대우. 뭐냐면 부부 팀킴이란 그 회사에서 그 가족끼리 해가지고 나와서 지금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후원금 전부 다 감독으로 다 꽂힌 거야. 감독이 다 먹어버린 거야. 선수들한테 갈 돈을 전부 다 협회나 감독이 다 먹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협회에 그분 다 식구들끼리야. 협회가 다 식구들끼리야. 그래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보면 협회 뭐 이사장이고 뭐 감독이라면 대단하죠. 근데 알고 딱 봤더니 도둑놈들이야. 집안잔치네. 예. 네. 그 인터뷰에 나와서 잘 보세요. 고향에서 모은 팀킴 후원금 감독 부부 계좌로 다 간 거야. 선수들한테 한 게 아니에요. 그 돈 다 유용해버린 거야. 협회가. 그러니까 순 도둑놈만 있는 거예요,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인터뷰하고 나온 게 이 팀킴 문제.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그 올림픽 그 국가대표가 이런데, 그러면 그 막대한 돈이 지금 또 문제되는 게 또 뭔지 아세요? 유치원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유치원 무슨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오늘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유치원 때려치겠다. 때려치고서 바로 바꾼 게 놀이학교로 바뀌었어요. 놀이학교가 뭐냐면, 나 정부 이제 후원금 20만 원 안 받겠다. 그래서 학부모한테 돈 20만 원 더 받아가 100만 원짜리 하겠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는 나라 돈 받아서 돈 20만 원 받아서 돈을 운영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뭐 감사 들어오고 이러니까 개인적 학원을 하겠다. 그래서 나라 지원 필요 없다. 무슨 이제 하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갈 때 거기밖에 없으니까 정부 보조금이 없이 100만 원 내고 다니는 거야. 유치원을 100만 원씩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돈 50만 원 내든 30만 원 내든 이 사람들이 뭐 쓰는지 알 턱이 없는 거야. 그렇죠. 일단은 뭐 내가 거기 들어가려면 그 금액을 내지 않으면 또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국립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치원을 다시 지금 뭐 몇 조를 들여가지고 새로 지금 뭐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사립들이 그 유치원들을 지금 그 놀이 학교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예, 유치원이 다 폐원하고요. 폐원해가지고 이제 우리 학원을 바꿨다. 학원 딱 한 다음에 그 개인 사업장에 간섭하지 마라. 그거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말고 싶으면 말아. 100만 원이야 들어오면. 편법으로 이렇게 또 다시 바꾸는 건가요, 그럼?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유치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결국은 우리가 그 나라에서 보조금을 타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던 거지, 한 사람당. 그렇죠. 개인 이제 그런 부분이 요번에 터지면서 그런 그 유치원에 그 나라 돈을 자비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게 많이 터졌잖아요, 물 밀듯이.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제 말이 많다 보니까 구애받지 않고 아예 종목 자체를 놀이체육으로 놀이학교? 네, 놀이학교로 이 명칭을 바꾸면은 거기에 구제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네, 정부 규제가 없죠. 내가 일반 그 유치원을 보내야 될 부모들은 뭐 내가 거기 나라에서 어떤 지원금을 따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기 다니고 싶으면 그 금액을 그냥 다니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럼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돈이죠. 생각해서 무슨 입장인데 학부모 입장에서? 아니 일단 학부모 입장에서 돈적인 게 제일 큰 거죠. 돈적인 입장이 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없어지면 그럼 내가 이제 그 현재 직장 다니는 부모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부모들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국립에서 하는 국가에서 하는 유치원만 그건 또 경쟁률이 엄청 세질 거 아니에요. 또. 네, 세지죠. 들어가기도 네, 힘들었지. 세지죠. 지금의 유치원 사립 유치원처럼 많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저는 왜 이렇게 왜 표현하나 했더니 학원을 돌리기 위해서 학원을 해가지고 애들 맡기면 100만 원 받겠다 이 소리예요. 영어 가르치겠다. 교재 비용 50만 원 받겠다. 뭐 받겠다 하면서 뭐 그러면 또 선택 여지 없는 부모들은 그것도 거기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참 100만 원, 어렵네. 150만 원 받겠다 이거죠 학원 사업이. 그게 어느 하나가 터져버리면 그거에 또 재생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 이게 서서히 골맞다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협회라는 그 문제점에서. 결국은 그런 그 나라의 어떤 아이 한 명당 이렇게 그 돈에 그 지원해줬던 금액을 엉뚱한 데로 써서 컬링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된 거 아니야. 결국은 터진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뭐 내막이 뭐라 될 수 있나요? 지금 컬링 국가대표가 지금 이런 문제 터지는데 나라 돈에 돈 들어갔는데 돈이 다 감독 계좌로 꽂혀가지고 다 그 헤쳐먹고 또 선수들은 이렇게 울면서 나와서 이야기하고. 뭐이 컬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감독조차도 컬링에 대해 컬도 모르는 애가 감독을 하는 거야. 그래요. 네. 그냥 태권도도 모르는 사람이 갖고 감독하는 사람 많아요. 그걸 어떻게 그런 사람을 감독을 시켜? 아, 그게 스포츠계에서 간장님도 스포츠계에 있으면서 그걸 몰라요. 왜? 아유,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컬링 국가대표를 가리키는 사람이 컬링을 못 지금 만나- 뉴스에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지금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만약에 이제 뭐냐 보면, 이 선수들한테 돈을 줬는데, 지금 뭐 그 협회에서, 다 이제 하고, 여기 보면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게 심각해서, 이게 오늘 나온 뉴스에 오늘 나온 뉴스가 아니고, 이제 나온 뉴스, 이제 이런 거, 이제 관심을 두셔서 시사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이거네요. 그래서 그러면 오프닝이 이거네요. 이거 올려야 되겠네. 이거는 비발디 파크가 새로 지금 바뀌었어요? 네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지금 오프닝 했는데 연말 오프닝 요거를 이거 인터뷰한 거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된가면 그런 혁신을 해야 되는 지금 어느 곳에도 전부 다 지금 혁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아까도 했죠 50대 60대들이 그 이런 얘기 많이 하면 좋게 만들었는데 오랜 세월 지나니까 이걸 뜯어 고쳐줘야 돼. 지금 연금 뜯어 고쳐줘야 안 뜯어 고쳐줘야 돼. 연금. 얘기하자면 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누가 방울 매줘야 되죠. 뭐 맨날 그 뭐 연금. 연금에 대해서 계속 뭐 라디오만 틀어 나오는데 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연금도 뜯어 고쳐야죠. 지금 유치원 문제 터졌죠. 국가대표 거기 컬링 터졌죠. 지금 전반적으로 산업이 퍼지면서 지금 그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무조건 처음에 달려갔던 곳에서 이제 잠깐 쉬면서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재정비를 해야 되는 거지. 재정비를 하면서 다시 도약을 하는 건데 이제 이게 뭐냐면 융합이라는 거죠. 잠깐 말씀 아까도 50대 공부하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IT 기술을 만나가지고 이게 사업화가 되는 거야. 지금 아무도 안 하니까 이게 골드러시야. 골드러시가 뭔지 아시죠? 저 금맥에서 가서 캐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돈이 된다 싶으면 전부 다 전문적인 프로들 다 몰리겠죠. 이해 가시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유튜브가 새로운 그런 공급원이에요 자체가. 가서 어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실시간 방송하고 유튜브를 하고 책을 쓰면 뭐예요? 광고를 잘해 팔리거든요. 그렇죠. 네? 강원 그 명리학자 쓴 그 명리란 책은 왜 잘 됐냐면 김어준 그 총수라고 있어요.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가 있는데 거기서 좌파 명리학에서 그 방송을 팟캐스트를 많이 했단 말이야. 광고가 되니까 책이 그 많은 구독자 수가 책이다. 그걸 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새롭게 나와서 책을 썼는데
제가 저번에 만나신 그 해동 김학모 선생님 같은 경우도 책 잘 썼었어요. 썼는데 인지도가 없으니까 많이 팔리지 않겠죠. 책이 나왔는지 안 나온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누가 이제 좋아요 그래야지 사줄 거 아니에요. 추천해줘야지. 그러니까 막 영화를 만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마케팅을 해야죠. 유튜브 광고를 내고 뭐 광고 해야 돼요. 그분도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들었는데 이런 유튜브라는 그런 시장에 아직은 뛰어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PR을 못한 거네. 날개를 달 사람이 없는 거지. 근데 쿠팡의 기본성은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 손정이라는 분이 날개를 달아줘. 2조 5천원. 1조 돈을 주잖아요. 2조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한테 2조를 줬다 생각해보세요. 뭐 가망성이 있으니까 또 그만큼의 투자를 하는 거고. 가망성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 그걸 안 보이지만 그걸 볼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혁신해서 그 어떠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면 지금 제가 아까 전에 공장이 망하고 있다고 했어요? 안 망하고 있다? 망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할 제조업을 만든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거야. 시도한 사람들 대단한 거죠. 뭘 하도 만들어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질이 아니라고 비판만 하지 말고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벌어서 고용을 하는 얘기지. 좋은 직원 고용을 하고 좋은 직원 고용을 하고 만약에 저도 돈을 많이 벌면서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만약에 100명 고용하면 몇 명 먹여 살리는 거예요? 100명이면 그 딸린 그 식구들 따지면은 뭐 엄청나겠죠. 400명 먹여 살리는 거예요. 10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000명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에서 딱 느끼면서 이제 깨달은 순간이 뭐냐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지탄받을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지탄받을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 제품을 쓰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잉여인간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나쁜 글이 달리든 나쁜 게 들어와도 그걸 감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내년에 기해년이 오는데 어둠이 온다 했잖아요. 어둠에서 빛이 나는 사람들이 뭐예요? 대한민국이 너무 경제가 암울해. 현대차도 주가가 떨어지고 대한민국 건설이고 뭐 다 암울한데 누가 돈을 많이 벌었어. 이제 창출을 많이 했어. 그런 사람이 빛이 나는 거잖아요. 너도 나 돈 벌 때가 아니라 옛날에는 너도 나 돈 벌고 너도 나 돈 벌고 나도 돈 벌었는데 지금은 내려가는 길에서 우뚝 서서면 빛이 난다는 거예요. 외부에 돈을 끌고 와가지고 대단하잖아요. 2조 5천억을 빌려서 또 투자를 해가지고 하면 또 국내에 있는 사람들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또 배워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반성해야 되지. 저 사람 나보다 한 살 어린 사람인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종업원을 몇 명 고용하고 전국에 몇 명 고용한 거야. 그렇죠. 대단한 사람. 셔틀버스 운영해가지고 밥값 내도 얼마예요? 월급 나가는 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 어떤 뭐 제조업이든 뭐든 내가 뭔가를 해서 사람 한 명이라도 고용하는 게 잘하는 거라니. 예, 잘하는 거예요. 사람 살려주는 거야 이게. 그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종업원 6명, 5명 운영하시는 분은 다 대단하신 분들이 월급 주시고 하는 분들이 앞으로 그런 박수 받아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정신치료는 치료자가 자신의 인격으로서 동투에 떨고 있는 환자에게 보물가 되어주는 것이다. 네. 또 설명해 보세요. 네. 결국은 겨울에 얼어있던 그런 상태에서 봄이 되면 이 따사로운 햇살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햇살이 와가지고 녹여주는 마음을 그 녹여주는 토가 진토가 되려고 변하는 거죠. 진토가 되는 거예요. 토가 얼어있던 토가 진토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 병화가 해주는 거고 그거를 제가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 바꾸며 얘기하면 이렇게 사주상담의 정수. 네. 정수는 역술학자가 도로서 동토에 떨고 있는 환자에게 보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지금 말씀해 드린 걸 쉽게 변화시켜 드린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정신치료? 치료자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 사주 상담의 정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술학자 네. 도로가 뭐냐면 도를 알아야 돼. 지금 간장님이 지금 견성한다는 게 그 도를 깨닫는 거야. 내가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천천히 관해가지고 듣고 판단해서 이 사람에게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네. 그런 능력을 해서 제시해줘서 아니면 내가 몸을 보여주는 거죠. 나처럼 해봐라 몸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나처럼 해봐라 안 하고 음지에 숨어서 비난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90%의 인간들이 다 그렇다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카메라 들고 이렇게 앞으로 얼굴 내밀지 못하고 방송 보면서 에이 재미도 없네 말도 못하네 에이 뭐 나도 하겠다 그러면서 안 한다니까요. 그게 직접 해보면 바로 나올 텐데 어렵잖아. 해보라니까요. 거쳐서 만나면 아이고 네가 같은 방송 뭐하러 보냐 안 보지 아무도 안 보지 비난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웃긴다면서 비난하면서 자기는 안 해. 그게 누구의 모습이자? 자기의 모습. 자기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손가락을 비난했던 손가락이 다시 보면 다 자기한테 오는 거야. 알고 봤더니 나한테 한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모습을 바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에서 그 검은 곳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 나온 상태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야.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도예요.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은 자기의 그 포획된 그 시야가 눈이 안 떠져 있기 때문에 자기만 보는 거지. 나 힘들어요.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어저께 저기 핸드폰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저기 사진 명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죄송합니다. 시켜서 관장님 제가 옮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늘 문산에 이따가 맛있는 맛집이 있어요. 문산에 있는데 금천에는 이런 집이 없을 거예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화장실 가서 뽑아온 사진 찍어 온 거예요. 예? 좋은 또 PS가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오면 이제 여기 있잖아요. 나는 신발이 없으면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자기는 신발이 없어서 너무 가난한 거 한탄했는데 딱 봤더니 발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더 불쌍하잖아요. 그러네. 왜 우리가 이제 문산 장날 가면 네. 그 장날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저기 음악을 틀어놓고 이 다리가 없어서 네. 배에다 대고 끌고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뭘 파시죠? 네. 네. 참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쉽게 말해 보시라고 하죠. 보시를 하거든요. 네. 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많이 계시는데 자 그런 분들도 이렇게 지금 열심히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분 인생이 더 좋아. 천국이에요. 우리가 더 지옥이에요. 맞아요. 두 번째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 언제나 나를 1순위에 두어라. 다른 이의 삶에 한눈을 팔며 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다. 자, 어떻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손가락질 할 틈이 없죠. 내가 내 자신을 지금 알고 그 소크라테스가 말했네. 너 자신을 알아라. 예. 네. 그러니까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다른 사람을 또 알 수 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도움도 줄 수 있는 거니까. 자, 보세요. 또 두 번째는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다.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렇죠. 내가 나가는 그렇죠, 그렇죠.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올라가 따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개비 들고 바람이 안 불어도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달려야 돼. 좋은 말이네 아주.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행하라. 그쵸. 돈을 벌려면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 시장에 그쵸. 뛰어들어라. 나는 왜 안 들어오지? 그게 아니라 아직 그게 3박자 안 갖춰졌구나. 그걸 갖춰주려고 노력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내가 달려나가다 보면 바람이 불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그 바람개가 내가 들고 되는 힘과 오는 바람의 힘과 그게 강한 바람이 휩쓸수는 힘차게 달려가겠죠. 네네. 그 다음에 내일의 일을 훌륭하게 하기 위해 최선의 준비는 바로 오늘 일을 훌륭하게 완수하는 것이다. 그렇죠.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보통 내일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내일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이 지금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나름대로의 뭔가를 정해놓고 계속 거기에 정진하면 그 다음 거는 뭐 굳이 내일 것까지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진리가 내 가슴에서 와서 작동이 되면 그게 도예요. 어제 그 문산을 갔는데 그 버스 그 어디죠? 관광버스 거기 뭐죠? 네. 거기 뭐 오두산 전망대 가는 네네. 버스 앞에 제가 이제 거기 아이 머리 이발을 시키고 아이가 핸드폰 케이스가 필요하다 가지고 아이는 들어가고 저는 밖에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옆에서 서서 날 자꾸 쳐다보는 거야. 도로를 아세요? 그러는 거야. 두 명 있어요. 네, 여자 한 분이 와서 쳐다봤죠. 도를 아냐고 그래. 도를 안다고. 다 도를 지금 닦고 있다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 문산 가면. 요즘 많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분 때문에 이 도가 땅에 떨어진 거지. 따라가면 막 이상한 거 하잖아요. 그거 하면요 제사 지나고 그래요. 왜냐면 업을 씻어야 된다고. 일단 두 번째 살다 보니 돈보다 잘난 것보다 많이 배운 것보다 마음 편한 게 좋다. 아, 그렇죠.
뭐 암만 배움을 많이 배웠다고 마음이 불편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일단 마음이 편해. 지금 첫 번째 글의 핵심이 이거예요. 정화. 정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의 정신병이 뭐냐면 돈 많은 거, 잘난 거, 많이 배운 거. 명예, 뭐 돈, 명예, 다 그런 거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거에 그게 가질수록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신경 쓸 일이 많죠. 마음이 불편하니까 다 내려놓고 마음 편한 게 좋다라는 거죠. 그 가지의 상태로 가지 말고 그 가지가 땅에서 올라왔을 때 가지는 하나잖아요. 네. 그때 마음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좋다는 거지.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과거 아픔에 집착해서 아파하는 것은 그것을 대체할 만한 현재 기쁨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 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네,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법정 스님 말씀인데요. 손에 든 찻잔이 뜨거우면 그냥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뜨겁다고 괴로워하면서도 잔을 놓지 않습니다. 참 진리적인 말인데 어떤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이게 참 일반 사람들 산은 산이지 물은 물이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거기에 진짜 이런 도력이 높은 사람만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뜻이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걸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안 내려놓고 괴롭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이 잔을 내려놓으면 간단한 건데 뜨겁다고.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우면 되는 건데. 또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들을 들어설 수 없다. 그렇죠. 비워야 채워지는 것이다. 버려야지 새 것이 되고 비워야 이게 낡고 버려야지 새 것이 오는 거야. 그렇죠. 뭐 여기다가 컵에다 물 떠놓고 계속 물을 마시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새로운 물을 또 마실 수도 없겠지. 지금 간장님 새로운 삶을 사시려면 새롭게 변해야 되거든요. 네. 새롭게 변하시려고 지금 기두시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안 해본 거 하시는 거고 지금 프로 술사가 되려고 지금 안 해본 거 하시는 거고. 남들이 뭐 뚫었든 뭐든 남들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좋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되는 거지. 이게 네. 뭐 남들한테 이게 안 좋은 걸 주는 게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리바이벌로 해서 또 읽어봤어요. 그 3번까지 읽었습니다. 위대한 발견은 어떠한 명백한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대가 눈을 뜰 때까지 기다리며 그대를 그대의 얼굴을 응시하고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좀 어렵죠. 위대한 발견은 어떤 명백한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 명백한 것을 깨닫는 건데 힌트를 드린다면 사람들이 너무 당연해가지고 당연해서 안 믿는 거야. 하나도 안 신기한 거야. 첫 번째 얘가 태양이에요. 태양을 보는데 태양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야. 그 동그라미가 저렇게 뜨거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원래 태양은 저렇게 뜨거운 거야. 원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야. 태양이 소중함을 모르고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 원래 있는 거잖아요. 물 없으면 죽잖아요. 그 고마움을 느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왜 가끔씩 수도 물이 안 나오잖아요. 네. 단수되고. 그러면 그때 화장실 가면 물 내야 되는데 물도 못 내리고 씻어야 되는데 못 씻고 그냥 물의 소중함이라는 건 꼭 그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건데 그런 어떤 소중함을 우리가 그러니까 위대한 발견이 바로 자기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거야. 자기가 지금 느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손이 멀쩡하고 눈도 이렇게 다 가지고 이 멀쩡한 육체 가지고 정신은 병들어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못 느낀다는 거죠. 이 소중함. 그렇죠. 아무 소중함을 못 느끼는 거지. 내가 얼마나 지금도 이 가능성에 대한 그 손안에 이 안 보이지만 이 엄청난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안 본다는 거지. 스스로도 자기가 스스로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지 자체가. 그렇죠. 자체가.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참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예, 있는 거예요. 5번째 이제. 불교에서 니르바나 예. 열반은 육체가 살아있으면서 착각을 일으키는 육체의 족쇄인 감정을 벗어나는 것이다. 네. 니르바나. 니르바나. 열반. 제가 방송에 올려드렸어요. 삼재풀이 해탈이라고 했네. 해탈. 열반 하는 방법 3가지만 없으면 된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었죠?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주십시오. 탐진치. 탐하지 말고. 탐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진. 어리석지 말고 진이
화내는 거. 화내는 거. 그리고 삼진치. 치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무식한 거. 삼진치. 그 팔자를 벗어나는 방법도 거기서 있는 거. 이게 개운 방법인가요? 부처가 되는 방법이에요. 부처가. 니르바나 되는 게 부처거든요. 부처가 뭐예요? 니르바나. 부처 뜻이 뭐예요? 깨닫다. 깨닫다. 각자의 뜻이야. 네, 그럼 어떻게 깨달아? 공부해서 깨닫죠. 삼진치. 욕심을 내려놔야 되죠, 이제. 뭐 얻고자 하는 마음 내려놓고 이미 다 있던 거야. 삼진치. 화내는 거 내려놓고 어리석은 거 내려놓고 삼독이야. 삼독을 경계하는 거야. 그것만 경계하면 삼재에 빠져야 안 빠져요. 삼재에 빠진다 그랬어. 삼재의 세 가지 재앙이 뭐예요? 불의 재앙이야. 불.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재앙을 맞아요. 네. 물의 재앙을 맞고 불의 재앙을 맞아. 그게 뭐예요? 물. 불물, 하나도 뭐. 바람, 물. 불. 삼재, 재앙이에요. 재앙. 그렇죠. 재앙이죠. 재앙이 왔는데 탐내는 게 뭐예요? 욕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파멸로 가는 거예요. 욕심만 더 이상 안 부렸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지옥으로 안 가는데. 지옥으로 안 가겠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파멸이 돼 가정이? 제가 저번에 그 관장님하고 가서 인터뷰했을 때 인천이라는 얘기하면 그 검도장 관장님이 일가족을 살해하고 자기가 자살했어요. 근데 누가 알려주시더라고. 자기 동네 관장님인데 검도관원은 많았대요. 도장은 잘 됐대요. 근데 대전에다가 원룸을 무리하게 투자해서 거기서 망했답니다. 그래서 일가족을 자살하고 다 죽이고 자살했답니다. 그게 뭐해서 재앙이 나왔는데 그래서 아까 탐진치에서 어디서 나왔어요? 탐진치가 나온 거야. 자, 어리석고 욕심이 많고 화내고 세 개 가져가지고 삼진치. 망했어요. 탐진치 재앙을 맞은 거야. 욕심을 결국은 욕심이 과한 거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그 어떤 내가 검도를 하는 사람이 또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다른 거를 투자를 한 거잖아요, 결국은. 다시 한번 검도장을 했는데 관원이 많아도 돈을 잘 벌었답니다. 더 욕심을 내가지고 부동산 투자했다가 그게 망가진 거죠. 망가져서 싸움이 발생되다가 그 빚의 상환이 힘드니까 일가족을 다 살해하고 자살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뉴스에 나와서 보면 그 신랑이 자식을 다 죽이고 일가족이 동반자살한 거는 뭐예요? 어디서 발생됐다? 욕심에서 발생되고 화내면서 발생되고 그 근원이 뭐야? 어리석음에 발생된 거야.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면서 단순하게 누가 또 죽었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체가. 그 상담한 사람들 보면 이제 그 직전에 와서 상담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깨워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삼재풀이 한다고 저기 무당이 얘기했는데 팬티랑 이름 써가지고 바가지 놓고 바가를 깨트리면 삼재풀이 된다 이렇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명리는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과학적인 이유 뭐가 근원이 있으면 그 근원을 찾아가지고 그걸 치료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여기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니르바나 상태가 내가 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게 니르바나도 모르고 열반도 모르고 불교가 뭔지도 모르면 이거를 명리라는 거를 아예 모른다라는 것 자체. 명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그런 게 없다면 어떻게 동토에 있는 사람한테 보물 알려주겠어요? 보물 못 알려주니까 넌 안 돼. 넌 죽어. 그러면서 뭐야? 너 부족파사, 구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넌 안 돼. 딱 보니까 될 일이 없거든. 마치 이거예요. 너 어제 담배 폈지? 너 오늘 담배 폈지? 너 내일 담배 필 거야. 그래서 폐암과로 죽을 거야. 맞지? 이렇게 되는 게 그 사주 상담의 핵심입니까? 아니죠. 핵심이 뭐냐면 뭐라 그랬어? 담배를 당장 끊게 해줄 수 있게 하는데 왜 담배 피느냐? 자기를 딱 보면서 깨쳐서 그걸 습관을 하루아침에 싹 바꾸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운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겠죠. 바뀌는데 그 하루아침에 바뀌려면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수행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자체가. 그렇죠. 단순히 너 과거 맞춰가지고 아유 너는 안 되겠다 미래는 안 되니까 아니 안 되겠다 너 다음 이번 생은 끝났다 이 생 망이다 이러다 안 되겠죠 제가. 자, 그러니까 판단 중지 이 상태가 이제 중지가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최고였습니다. 네. 정신치료 아니 여기 최고의 치료자의 핵심은 자비라는 법입니다. 네. 그렇죠. 유교에서는 인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한다.
네네. 지금 이거 핵심이에요. 내 자체가 봄이어야 되고 사람들 만나면 봄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내가 얻으려면 먼저 줘야 돼요. 먼저 내놔 이런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보여주고 훗날 돌아오는 걸 아는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지. 먼저 내가 선택 도와주고 훗날 받는 거지. 먼저 나한테 해봐. 또 나한테 해봐. 한 만큼 똑같이 해주는 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믿질 않겠죠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명리의 핵심 자체가 천주교 다니는 신자나 기독교 다니는 신자는 그 자체가 자신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그 가분한 사랑을 이웃한테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불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불교는 자비가 핵심이라는 거야. 그죠? 그 유교에서는 뭐가 핵심이에요? 인이 핵심이에요. 인. 그럼 세 가지 다 못한 거야. 언어만 들릴 뿐이 다 같은 얘기야. 그러면 자 보세요. 하느님이 말해서 그 관장님을 선택해가지고 역술학자로 딱 선택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신부님은 높죠. 추기경님은 높아. 네. 근데 그 많은 사람 상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없죠. 그럼 마지막 도액 단계가 뭐냐면 입전수수야. 대중 속으로 내려가서 대중하고 어울리면서 대중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나중에 가실 때 꼭 이거 한번 보세요. 뭘 보시냐면 유튜브 내에서 뭐가 있냐면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노숙자야. 그 노숙자 세계에서도 부처가 있더라 이거예요. 노숙자 세계에서. 노숙자 세계에서도 부처가 있더라는 거예요. 노숙자 세계에서도. 그래서 방송 나왔는데 어떻게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어요. 뭐냐면 노숙자에서 노숙자 방송 나오는데 나중에 찾아 제가 그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제가 자신있게 이게 프로술사의 핵심이라고 부른 게 뭐냐면 프로술사는 일단은 그런 따뜻한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당장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나 3년 공부했네, 7년 공부했네, 10년 공부했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무슨 얘기냐면 뜨거운 잔을 짚고 있어서 아유 이거 놓으면 큰일 나요. 이거 계속 쥐고 있는 상황이야. 아 이거 하세요. 이거 하시면 된다고요. 절대 못해요. 이거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잡으려면 이거 새롭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내려놓고 이거 잡으면 되잖아요. 배에 타가지고 배에서 안 내리는 거야. 육지가 여기 있는데 배가 흔들려요. 배가 흔들려. 아 내리세요. 다 내리세요. 배에서 절대 안 내린다니까요. 어저께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새롭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새롭게 도전을 하면 어떻게든 간다고요. 그 안에서 그 성당 말로 뭐라 했어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주님의 몸을 맡겨가지고 의탁을 하면 뭐 알아서 하겠지. 밥 굶기게 하겠어? 날 죽이게 하겠어? 어차피 나랑 같은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겁날 게 없는데 불안한 사람들은 하다가 망하면요. 망하면 어떻게 하는데? 저 아저씨가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따지잖아. 그렇죠. 당신이 책임질 거야? 왜 자기 인생을 왜 남한테 맡기려고 그래? 그럼 어차피 그 몰락하고 있는데 가서 있어봐도 죽는 건데 그러면 뭐예요? 선택을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갑경충이라는 게 뭐냐면 갑이 그 도끼를 만나면 썰리는 거지만 갑이라는 것은 나무라는 것은 금의 기운을 닿아야지만 더 단단해서 크게 커지는 거야. 금이 있어야지만 단단해지고 커지는 거잖아요. 나무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나이 하나씩 먹으면서 커지잖아요. 나무가. 그래서 커지는 거지 계속 온실속에 화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걸 변화를 다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홀로 서가지고 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보고 깨달으셔야 돼. 나무를 보고 이게 인의 마음인데 저 나무가 저렇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지금 이거를 이 말이 내 마음으로 진리로 와서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게 작동이 되면요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뭐 이걸 가지고 맞추네 못 맞추네 따지고 글자가 맞네 안 맞네 시가 틀리네 안 틀리네 1분마다 변화하는 거예요. 절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상담해서 그 사람이 뭐가 어디에서 아픔이 있구나 하면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바라보면서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 용기를 줘서 붙돋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야죠. 이 핵심이죠. 그게 제일 큰 거죠. 근데 대부분 그런 이 상담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악용한다 이거야. 이걸 가지고 공포 마케팅 한다 이거야. 부적을 써라, 부투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실력 가지고 철학하시면서 부적 팔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참. 하긴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명분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 사기는 귀여운 사기다. 왜? 진짜 나쁜 사기는 스님처럼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사기친 사람들. 네. 어? 교회의 목사들. 그죠? 그쵸. 집 날리. 어? 11조? 11조 뭐예요? 젊은 여대생 그 만민 중학교에 20살 여대생들 전부 다 폭행하고. 성폭행을 해가지고 인생 마감하게 인생을 괴롭게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그 예수님의 자녀로 해서 목사라는 이름 타이틀 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도 그렇더라고요. 저번에 뉴스 보니까 스님 복장을 해서 자기를 막 진짜 믿게 해가지고 몇 억을 해가지고 비행기 뭐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사기치는 게 많은 거죠. 사기치는 게 예. 이제는 점점 깨끗해지는 세상이 돼가지고 이제 없어지는 거야 전부 다 정치권이고 뭐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어저께 제가 실시간 방송 처음 했는데 그 화질이 너무 안 좋고 음성도 안 좋은 관계로 열심히 노력해서 캠도 사고 마이크도 사가지고 다시 한번 제대로 이제 방송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일 보내시고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면서 좋은 방송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